안녕하세요. 고고티브의 이현명입니다. 주말 이틀의 휴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죠? 무척 더웠어요. 아우, 뭐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팬티만 입고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번 동영상의 주제는 당대의 검객, 당대의 칼잡이 윤석열 청문회. 시대의 검객, 시대의 칼잡이 윤석열 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언론에서는 지금 인터넷에 쫙 깔린 기사가 관전 포인트가 뭐냐, 창과 방패의 대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묻는데 말이죠. 제가 소견을 필부의 소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전 포인트는 없다. 난장판으로 끝날 것이다. 창과 방패 중에서 윤석열의 방패와 문재인의 방패, 더불어민주당의 방패는 강할 것이다. 한국당의 창은 무딜 것이다. 제가 언론을 섭렵하고 말씀드리는 느낌입니다. 윤석열이는 나경원이 선배입니다. 선배, 대학교 선배. 그 예쁜 나경원한테 경원아 경원아 하고 따라다녔어요. 그죠? 그리고 김건희랑 아리따웠고 지적이고 돈 많은 여성과 노총각 윤석열이 결혼을 했죠. 김건희가 불쌍해서 결혼해줬다. 돈도 없고 불쌍하다. 노총각 아저씨가. 그래서 결혼해줬다 그럽니다. 하여튼 윤석열이 출세했어요. 그죠? 검찰총장도 되고. 근데 남은 게 뭐죠? 감옥에 갈 뿐이 안 남았죠.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이 보수적인 색채를 가졌다. 그건 자유한국당에서 인정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라고 인맥이 없겠습니까? 검사들 인맥 다 있죠? 제가 볼 적에도 윤석열은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인물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거는 윤석열의 개인사가 아니라, 개인 성향이 아니라 당대의 검객, 시대의 칼잡이 윤석열에 대한 청문회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일반적인 제 소견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제가 오늘 어제부터 윤석열이 청문회에서 나오는 거, 윤석열이 답하는 것을 보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거다. 이번 청문회가 한국당에서 아무리 물고 뜯어봐야 윤석열은 청문회에서 통과됩니다. 통과되지 않더라도 부적격을 한국에서 도장을 찍더라도 문재인은 무조건 윤석열을 갖다가 임명한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죠. 그죠? 그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윤석열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윤석열이가 힌트를 줬습니다. 윤석열이가 고백을 했습니다. 보시죠. 자, 서면 질의에 윤석열이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답을 합니다. 자기의 개인 성향이죠. 첫째, 물었습니다. 서면에 우리의 주적은 어딘가 하고 윤석열이한테 물었어요. 윤석열이는 휴전선을 사이에 둔 북한이다. 휴전선을 사이에 둔 북한이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하고 감히 말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자, 2017년으로 돌아갑니다. 2017년 때 대선 토론 때 문재인과 유승민이 한판 붙죠. 유승민은 문재인한테 묻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북한의 주적이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문재인은 그런 규정은 대통령이 말할 사항이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피해 다녔죠. 그리고 현재까지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다 하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현격한 차이가 나죠. 윤석열의 생각과 죽은 문재인의 생각, 임명권자 문재인의 생각은 주적이 다릅니다. 윤석열은 주적은 북한이고 문재인은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그럽니다. 심지어 그 미친 정경두의 국방장관 얘네도 주적이 북한이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한국당은 이런 걸 파고들어야 되죠. 그죠? 윤석열 씨, 후보, 당신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이해할 거 아니에요. 대답을 했으니까 벌써. 그러면은 당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북한은 주적이라고 하지 않는데 당신은 주적이라 한다. 그러면 대통령의 생각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신은 검찰총장으로서 모실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봐야죠. 그럼 윤석열의 답을 기다려 봐야죠, 우리는. 그죠? 그죠?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을 갖다가 갈라치기 하고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핵심 상황이죠. 이 핵심 사황. 그죠?
두 번째, 윤석열에게 물었습니다. 5.16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5.16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석열은 쿠데타 내지 군사 정변이라 생각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5.16은 분명히 쿠데타입니다. 그 다음에 5.16의 과정은 쿠데타고 5.16 이후에 그거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죠. 혁명적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고양시켰죠.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5.16을 갖다가 군사 쿠데타라 부르지 않고 5.16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5.16 당시에는 그것은 군사 정변이었고 쿠데타였습니다. 군인이 정권을 잡았는데 쿠데타라고 그 부정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쿠데타로 집권을 했지만 대한민국을 성장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편하게 하고 부자로 만들어주고 인권을 고양시키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준 게 5.16 쿠데타다. 이 과정이죠. 그게 우파의 논리입니다. 자, 5.16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5.16은 쿠데타지만 군사정변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에 남긴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이다 하고 윤석열은 답을 합니다. 그 다양한 견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5.16 과정은 5.16은 쿠데타였지만 그 과정과 그 결과는 혁명적인 사건이었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사건이었고 대한민국 이익을 가져왔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당은 이걸 찔러야 합니다. 세 번째, 이석기 내라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자, 이석기 내라는 뭐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거 박근혜가 한 거죠. 그죠?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와 문재인은 이것을 극구 부정합니다. 이석기의 내라는 물을 부정하고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부정합니다. 그죠? 이 네 가지가 주적 북한, 5.16은 군사 쿠데타지만 혁명적인 일이었다. 그 다음에 이석기 내라는 문은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고 통진당 해산은 헌재의 판단이 옳았다. 윤석열은 이거를 갖다가 서면 답변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뭡니까? 완전히 문재인과 현재 더불어민주당 애들하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죠. 한국당은 이거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의 자중질환을 일어나고 서로 까발기는 과정을 우리는 즐겨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물을 게 있습니다. 윤석열이한테 당신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러면은 문재인이 지금 현재 국정을 농단하고 저런 사건과 문재인이 현재 죄를 짓고 있다면은 당신은 문재인에게 어떤 칼을 들이댈 것인가? 문재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걸 물어보면 됩니다. 우물쭈물하겠죠. 그죠? 반드시 윤석열이 이렇게 할 겁니다.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었으면은 자기는 처단한다.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윤석열의 강불 기치를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겠죠. 어디로 가요? 청와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 그죠? 이것을 공격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일반 시민, 소시민 여명의 생각입니다. 그죠? 그럼 왜 이걸 공격해야 되는가? 한번 보시죠. 지금 신문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한국당의 창이라는 것은 첫 번째 김건희 회사, 윤석열이 예쁘고 아름다운 와이프, 김건희를 울리고 있는 윤석열이, 김건희 회사의 기업 협찬 과정, 총장 임명 전후를 해가지고 4곳의 협찬 회사가 14곳으로 늘었다. 16곳으로 늘었다. 4배가 늘었다. 윤석열이 답하잖아요, 벌써. 검찰청 임명 후보자 전에 벌써 인쇄에선 16곳이 찍혀 있었다. 부정해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이거 윤석열이가 개입을 했다. 이거 되지도 않아요. 정인도 없고, 정인에 나와 이런 거 되지도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내 김건희, 예쁘고 아름다운 아내 김건희의, 독수공방 시킨 김건희의 비상장 주식 투자 의혹 사건. 이것도 안 돼요. 그죠? 아니, 윤석열이가 한 게 아니고, 마누라가 한 건데, 그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 이미선이라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이건 지가 지 남편이 수십억을 갖다 투자를 했는데도 그냥 통과시키고 임명해버리잖아요. 문재인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김건희 엄마,
윤석열 장모의 사기 사건, 이것이 갖다 윤석열이가 개입했다. 재판이 끝났어요, 벌써. 재판에서 무죄로 나왔어요. 비록 윤석열 장모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재판이 끝난 과정을 어떻게 그걸 갖다가 밝히겠습니까? 한국당에서 지금 이걸 갖고 이 네 가지를 갖다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이 네 가지 공격해봐야 소리만 꽥꽥 지르다가 말아요. 도덕성으로 치명타도 못 익힙니다. 솔직히 도덕성으로 이걸 가지고 윤석열의 도덕성을 어떻게 치명타를 입힙니까? 일반인에 다 자잘구레한 건데요. 일반인들이 다 활동하고 있는 건데요. 또 모두가 윤석열의 본인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선이 같은 경우는 자신의 본인의 문제라도 그냥 청문회 통과시키고 문재인이가 임명해버리잖아요. 이런 거 공격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공격하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미친당에서는 벼르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청문회를 깽판되겠다는 전략이 뭡니까? 황교안이 청문회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2013년 10월 달에 국정원 댓글감사 국정조사 때, 국정감사 때, 그죠?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황교안이 국정원 댓글에, 관여했다고 보느냐? 물으니까 윤석열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드릴 건 없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연히 황교안을 공격하죠. 황교안이 이걸 공격하다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공격하면은, 또 한국당 애들은 이거 막느라고 또 시간 다 보내요. 막느라고. 이거 막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황교안 막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또, 김건희 기업, 협찬 과정, 장모 사건, 윤우진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지? 김건희 비상장 투자 사건, 비상장 주식 투자. 이거 하다가 그냥 개판되고 끝나는 거예요. 하루뿐이 없어요. 하루뿐이. 이틀도 아니고. 그러면 뭐를 하느냐? 전략적으로 어딜 뚫고 들어가야 하느냐? 검찰총장 후보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의 개인 성향과 업무 능력, 그리고 현 정권과의 대치 과정, 적폐를 청산한 과정, 이걸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현 정권이 적폐를 갖다가 과거 9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적폐를 많이 쌓았어요. 네? 그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갖다 한국대를 준비해가지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윤석열이 말한 이 네 가지의 근거, 네 가지의 힌트, 윤석열이 제공한 겁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완전히 문재인하고 반대되는 개념. 5.16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쿠데타였지만 혁명적인 과정이었다. 문재인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 이석기 내라는 업무 정당하다. 통진당 해산 결정 정당하다. 완전히 문재인하고 반대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반대되는 거죠. 이걸 공격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안 그러면 이거 난장판 돼요. 난장판. 이런 걸 공격해야지. 네 가지 주적이 누구냐? 5.16 쿠데타가 혁명적인 과정이었다. 이석기, 헌재, 통진당 해산. 이걸 가야지 더불어민주당에도 긍휼히 뜨고 방어하다가 끝나고 문재인이 찔끔찔끔하고 문재인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은 뭐죠? 문재인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안 나올 것 같아. 나는 아무리 봐도. 아내, 장모, 되지도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한국당을 폄하하고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죠? 이까지 하겠습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